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청년단체, 청년유니온, 또 청소년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활동가분, 그리고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국장님 이렇게 낭독을 해주시고요. 미래당 우인철 대변인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당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래당 우인철 대변인께서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는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의 편이냐 기득권 그 자체냐는 질문이 지금 국면의 핵심입니다. 선거제 개혁의 키를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굳건하다면 개혁적인 선거법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하여 일종의 착시 효과가 존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개혁에 강력히 찬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이것은 착시 효과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껏 선거제 개혁의 국면에서 개혁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애초 선거제 개혁의 출발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 2대1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회를 바꾸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초기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후퇴되었고 지금의 복잡한 선거제 개혁안이 합의되었습니다. 개혁안이 후퇴된 이유는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또 민주진보 개혁 세력을 자처해왔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론을 앞세우며 후퇴한 개혁안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연동률을 낮추자고 봉쇄 조항을 높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개혁의 편입니까? 아니면 기득권 그 자체입니까? 봉쇄 조항을 높이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그것이 개혁입니까? 최근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한 원내 4+1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3%인 봉쇄 조항을 높이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봉쇄 조항을 높이는 것이 선거제 개혁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제껏 국회가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였습니까? 둘째,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군소정당이 난립하였습니까? 셋째, 현행 봉쇄 조항인 3% 국민의 의사는 국회에서 무시해도 좋을 숫자입니까? 이 질문에 비추어 본다면 봉쇄 조항을 높이는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고 최근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군소정당이 난립한 일이 없습니다. 현행 봉쇄 조항인 3%, 60% 투표율 기준으로 77만 표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지역구 당선자들의 득표가 5만 표를 넘기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77만 표는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되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현행 봉쇄 조항을 낮추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봉쇄 조항을 높이는 것은 반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 토론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 사안을 다뤄보자 제안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당당합니다. 무엇이 개혁인지 무엇이 눈가림인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의원님들께도 요구합니다. 봉쇄 조항을 높이려는 반개혁적 제안에 동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선거제 개혁 연대로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원외정당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 청소년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만일 협상의 결과로 봉쇄 조항이 높아지게 된다면 4개 정당 역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기득권 수호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미래당 우인철 대변인님 발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다음 정당 발언으로는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 청년위원장님께서 발언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다음 5가지 기본사항을 훼손하는 4+1 공조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둘째, 비례대표 확대. 셋째, 의원 정수 확대 검토. 넷째, 18세 선거권 실현. 다섯째, 정당 득표율 기준 3%. 이 5가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년 전 합의안에서 훨씬 더 발전된 선거제 개혁안으로 정치인에게 이로운 선거제도가 아닌 국민에게 이로운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4+1 공조체제의 목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정치인만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이고 이 기득권 지키기 위해 민생 법안도 팽개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도 이상하게 눈치를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과거 자유한국당과 짬짬이 예산안 통과시켰던 전력처럼 수준 미달의 반개혁적 선거제도로 만드는 꿍꿍이를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혁 대신 야합의 더불어민주당이 된다면 우리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은 비상한 응집력으로 기득권 양당에 대해 거침없는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뜻이 국회에서 100% 반영되고 싸움하는 국회 대신 합의하는 국회로서 국민에게 이로운 전격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소망합니다. 21대 국회는 청년, 청소년의 문제 해결 가능한 선진적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 연동형 비례제도와 의원 정수 10% 상향의 진짜 개혁적인 선거제도 도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개혁 세력임을 확인시켜주길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민주평화당 전국 청년위원장 서진희. 네, 앞서 각 정당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은요, 제 진보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또 청년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으로는 청년 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님께서 발언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한 5당의 합의가 있었고 그런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250석 지역구와 50석 비례대표 그리고 50%의 연동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신속 처리 절차를 받는 안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도 다음 날이면 바로 말 바꾸고 터무니없는 비례대표제의 폐지까지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선거제 개편에 반대를 일삼으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200여 개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무제한적인 목리와 반대 속에 최근 민주당에서는 연동률을 조정하거나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 의석을 제한하는 방식의 협상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룰에 대한 협상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촉발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 강화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든 모두의 표의 가치는 최대한 동등하게 똑같이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 표를 어디에 던지든지 이 선거 결과에 당락을 가르지 못한다는 경험을 바꾸는 일입니다. 절반이 사표가 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성 강화는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주 지역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라는 최소한의 합의안이 국회 마지막 문턱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목리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노동도 부동산도 교육도 온갖 정책이 정부의 공약과 기조와는 반대로 후퇴하고 있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의 국회의 오명을 씻어내고 가장 중요하게 남길 수 있는 개혁과제일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개혁,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개혁, 청소년 참정권이 존중받는, 보장받는 선거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활동가 피아님께서 발언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활동가 피아입니다. 작년 3월 3명의 청소년들이 한국 최초로 삭발을 하며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노숙 농성을 하며 저를 포함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외쳤습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령 하향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때문에 국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청소년 참정권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단계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작년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의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또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청소년들의 인권은 타협의 카드가 되고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을 내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쳐지는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게도 묻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던 16, 17년 박근혜 퇴진 촛불광장에는 청소년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 당시 청소년의 무려 3분의 1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 함께 촛불 정권을 이뤄냈지만 17년 대선에는 청소년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선거권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만 18세 선거권을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부터 만 18세 선거권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작 15년간 힘이 없다고 다수당 탓만하며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수당이 된 이후에도 별반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해도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18세 선거 연령 하향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촛불 정권을 이뤄낸 청소년들과의 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청소년 선거권, 참정권은 어느 정당의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또한 이 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본권이 없다는 중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바로 선거 연령 하향입니다. 현재 만 18세 청소년은 약 64만 명입니다. 저희는 누가 청소년 참정권에 소극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빈민, 여성, 흑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참정권이 없었던 이들의 투쟁과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제 청소년만 남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촉구합니다. 네, 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은 각 정당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청소년 층에서도 오래된 아주 요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세 번째 기자회견으로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이 매주 진행하고 있는 기자회견의 세 번째인데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넘어서서 선거법 개혁 시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규탄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비례민주주의 연대 김현우 활동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 현수막을 기자님들께서 많이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안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으로의 고착화로 인해서 모든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이러한 것을 반복을 멈추기 위함입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 협상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봉쇄 조항을 높이고 연동률을 낮추는 개혁안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촛불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퍼포먼스 현수막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촛불 정권 뒤통수 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염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게 공직선거법 개혁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은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연동률을 더 낮춰 30%로 조정하고 현재의 3%의 봉쇄 조항을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명백한 개혁이고 촛불 정권을 배반하는 일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데 이마저도 후퇴시킨다면 정치개혁은 완수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이 멈추면 문재인 정권도 멈춘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었다. 패스트트랙 원안을 사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당과 대통령이 국민과 맺은 약속을 어기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계산을 멈추고 정치개혁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의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2019년 12월 5일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제도 개혁이 통과가 될 때까지 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준비한 현수막 많이 찍어주시고 또 보도해 주시면 부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